29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 기업이라고요? 제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26년간 목숨 바쳐 일한 그 회사, 저를 대학까지 보내준 그 장학금,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 기업이 사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이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저뿐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직원들, 현대차를 타고 다니는 수백만 명의 인도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언론에서도 정부에서도 현대차를 인도의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였을까요? 어떻게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현지 기업처럼 뿌리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한 청년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왜 눈물을 터뜨렸을까요? 현대는 인도에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삶을 심었습니다. 현대차 본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올린 그 청년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지금 공개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서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아룬 파텔입니다. 29살인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과 인도, 이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인연을 저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희 집 차고에는 늘 같은 로고가 붙은 차가 있었습니다. 현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 엠블럼을 보며 자란 제게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고마운 존재였고 동시에 제 꿈과 희망을 키워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26년간 현대차 첸나이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으로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성장했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첸나이라는 도시 자체가 현대와 함께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8년 현대차가 이곳에 공장을 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는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현대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었고 현대적인 상점들이 생겨났죠. 무엇보다 일자리가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네의 수많은 가장들이 현대 덕분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현대가 당연히 인도 기업인 줄만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고 지역 신문들도 그런 식으로 보도했거든요. 현대차 첸나이 공장이 인도 자동차 산업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기사들을 자주 봤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우리나라가 만든 훌륭한 자동차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현대를 인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도 현대의 도움을 받았어요. 현대차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거든요. 아버지의 추천으로 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장학금 덕분에 저는 부담 없이 공학도의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은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대학 3학년 때는 현대차 인도 연구개발센터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배들과 동료들은 모두 현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차가 전 세계로 수출된다며 뿌듯해했죠. 저 역시 인도가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저는 차량의 품질 관리와 안전 검사 업무를 배웠는데 그 과정에서 현대의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현대차 협력업체에 취업했습니다. 부품 검사 전문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매일 현대차에 들어갈 부품들의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현대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해봐도
현대의 기준은 정말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자랑스러웠죠.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한다니 말입니다. 결혼도 현대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 프리아의 부모님께서 저를 사위로 받아들여 주신 거죠. 프리아 역시 현대차 디자인 센터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농담으로 현대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다고 말하곤 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현대라는 공통분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신혼집도 현대차 공장 근처에 마련했습니다. 출퇴근이 편리했고 무엇보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친근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는 현대차들이 가득했죠. 아반떼, 벨라, 크레타, 투싼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차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현대차를 타고 첸나이 곳곳을 다녔어요. 주말이나 해변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포트 세인트 조지 박물관을 구경하러 갈 때도 늘 현대차와 함께였죠.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드라이브를 즐기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행복이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연한 발견이었는데 그 작은 우연이 저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하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2024년 7월 어느 무더운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저는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동차 관련 영상들을 즐겨보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추천 영상 목록에 흥미로운 제목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성장 스토리라는 다큐멘터리였죠. 처음엔 단순히 현대차에 대한 소개 영상인 줄 알고 가볍게 클릭했는데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제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1967년 한국에서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한국에서 설립되었다고요? 저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시 들어봤어요. 분명히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대차가 한국 기업이라니요? 저는 지금까지 현대가 인도 기업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일까 싶어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에서 자동차 회사를 세우겠다는 불가능한 꿈을 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울산에 세워진 최초의 공장 이야기, 폰이라는 첫 번째. 자동차 모델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현대자동차 본사라고 검색했더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동이라는 주소가 나왔습니다. 서울이요? 한국의 수도 서울 말이에요? 저는 더욱 당황했죠. 그동안 현대가 인도 기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본사가 한국에 있다니요. 현대자동차 역사라고 다시 검색해봤어요. 위키피디아부터 각종 자료들까지 모든 곳에서 현대자동차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29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현대차 창업자 정주영, 현재 회장 정몽구, 부회장 정희성까지 모든 경영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프리아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죠. 프리아, 현대차가 한국 기업이래.
아내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요? 한국 기업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부부는 함께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각종 뉴스 기사들도 찾아봤어요. 모든 자료가 일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분명히 한국 기업이었어요. 심지어 현대차 인도법인이 1998년에 설립되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현대가 인도에 진출한 것이지 인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29년 동안 현대와 함께 살아왔는데 현대가 어느 나라 기업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니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몇몇 동료들에게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현대를 인도 기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가 한국 기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옆자리 동료 라메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현대차 첸나이 공장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자랑인데 한국 기업일 리가 있나요? 또 다른 동료 수레 씨도 고개를 저었죠. 아룬,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본 것 같아요. 현대는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본 자료들이 모두 일치했거든요. 현대자동차는 분명히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현대자동차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것, 창업자가 정주영이라는 것, 1967년 한국에서 설립되었다는 것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동료들도 놀라기 시작했어요. 정말이네요. 현대가 한국 기업이었구나. 라메 씨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수레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현대와 함께 일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를 수 있었죠? 그날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전체가 이 화제로 떠들썩했습니다. 모두들 현대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현대차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선배들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현대차와 함께해온 라지 선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말이야?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현대의 국적을 몰랐다는 것을 넘어서 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인도의 자랑스러운 기업에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외국 기업의 직원이었다니요. 물론 한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현대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도한 적이 없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현대차가 한국 기업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단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기업인가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는가야. 현대는 우리 가족을 잘 돌봐줬어. 아버지의 말씀은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는 우리 가족을 잘 돌봐줬어.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뭔가 속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26년 동안 현대차에서 일하시면서도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니요. 아버지께서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루나, 처음에는 나도 몰랐단다. 입사할 때만 해도 현대가 어느 나라 기업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
아버지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몇 년 후에야 알게 됐지. 한국에서 온 임원들과 일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때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들이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족처럼 대해줬거든.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줬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그럼 다른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나요? 제가 물었더니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대부분 모르고 있어.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야. 매일 일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니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진출 역사부터 시작해서 첸나이 공장의 설립 과정까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인도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대요. 하지만 현대차는 다른 외국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차를 가져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인도 현지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연구했어요. 인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 인도 도로 환경에 맞는 성능, 인도 기후에 적합한 기술까지 모든 것을 현지화했습니다. 그 결과 산토라는 모델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현대차의 고용 정책이었습니다. 다른 외국계 기업들이 주요 직책을 본국 사람들로 채우는 것과 달리 현대차는 처음부터 현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단순한 생산직뿐만 아니라 관리직, 심지어 임원급 자리까지도 인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런 혜택을 받은 분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제가 받았던 장학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는 직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매년 엄청난 금액을 지원했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로 상담부터 취업 지원까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저처럼 현대차 장학생 출신으로 다시 현대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갈수록 저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현대가 우리 가족과 지역 사회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감사했죠. 하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도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니요. 마치 은인의 이름을 모른 채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더 많은 동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현대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모두들 당황스러워했죠. 특히 나이가 많은 선배들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현대와 함께 일해왔는데 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까요? 품질 관리팀의 비노드 선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요? 또 다른 동료인 마에 씨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니에요. 현대에서도 굳이 자신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인도 기업처럼 행동했으니까요. 마에 씨의 말이 맞았어요. 생각해보니 현대차는 정말로 인도 기업처럼 행동했습니다. 인도의 전통 축제 때는 회사 차원에서 행사를 열어줬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임원들도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곤 했죠. 그래서 더욱 인도 기업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인도 사람들이 이들 기업을 인도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한 네티즌의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인도적으로 행동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댓글을 읽고 나서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현대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단순한 무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현대가 인도 사회에 완벽하게 동화되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더군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은인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죄책감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현대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현대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조차 몰랐다니요. 그날 저녁집에서 아내와 함께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역사, 문화, 경제까지 차근차근 공부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것.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것까지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아내 프리아가 감탄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현대 같은 기업이 나온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스토리를 보니 현대의 성공도 더욱 이해가 되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같은 것들이 현대의 기업 문화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순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펼쳐졌거든요. 현대자동차의 본사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를 만든 그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떠올랐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표는 얼마나 할까? 언어는 어떻게 소통할까? 그리고 과연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처럼 현대차 부품들을 검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부품들이 한국에서 설계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매일 만지고 검사하는 이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 똑같은 업무도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여행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한국까지 가는 항공료는 왕복으로 대략 5만 루피 정도였습니다. 제 한 달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휴가였습니다. 한국까지 다녀오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필요할 텐데 그 정도 긴 휴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에서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저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프리아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웬 한국이에요?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현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대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은인을 모르고 산 기분이라고 할까요? 아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현대 디자인 센터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현대의 뿌리는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하지만 여행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휴가도 내야 하고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돈부터 모아야 했어요.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여행 자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즐기던 영화 관람이나 외식도 줄이기로 했죠. 아내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등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무료 한국어 강의를 찾아서 매일 조금씩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발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한국어의 받침 소리는 인도 사람인 저에게는 매우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회사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동료들도 신기해했어요. 아룬, 정말 한국에 갈 거예요? 라메 씨가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볼 거예요. 현대의 본사도 보고 싶고 한국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품질관리팀의 김 과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 과장님은 한국에서 파견 나온 분이셨는데 평소에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아룬,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김 과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과장님. 현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정작 현대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김 과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 본사에 연락해 볼게요. 혹시 공장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주일 후 김 과장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룬,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해외 직원 가족 대상으로 본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신청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현대본사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했거든요.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현대자동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상세히 써야 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정성스럽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아룬 파텔입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부품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26년간 현대차 첸나이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고 저 역시 현대차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현대자동차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 뿌리를 알고 싶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메일이 조마조마했어요. 과연 답장이 올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었어요. 여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가는 거예요. 프리아가 위로해줬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한국행을 확정짓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김 과장님이 흥분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아룬, 합격했어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꿈만 같았습니다. 초청장에는 상세한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본사 방문, 울산 공장 견학, 남양 연구소 투어까지 일주일간의 알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지어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프리아도 저만큼이나 기뻐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여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배워오고 싶은지까지 상세히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출발까지는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의 일생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까지 모든 것을 섭렵했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첸나이 공항으로 향했어요. 아내 프리아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루나,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워준 나라에 가는 거야.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현대자동차 본사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궁금증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기내 모니터로 한국 소개 영상을 보면서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건물들을 보니 정말 발전된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 같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제 초청장을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한국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현대자동차 직원분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김민수라고 소개해 주신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룬 씨,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씨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 그분이 서울의 명소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자세하고 친절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본사 방문이었어요.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본사 건물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건물의 외관, 그리고 정문에 크게 새겨진 현대자동차 로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현대의 심장부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 역대 차량 모델들,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각종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사진과 그분의 명언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현대자동차 홍보팀 이상호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룬 씨, 인도에서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셨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인도 직원 가족분이 본사를 방문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이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본사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역사관을 관람했어요. 1967년 창립 당시의 작은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현대차의 해외 진출 과정이었어요. 1998년 인도 진출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시 현대차가 얼마나 신중하게 인도 시장을 연구했는지, 그리고 현지 적응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인도는 현대자동차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현대차는 인도에서 외국 기업이 아닌 현지 기업처럼 행동했거든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디자인 센터였습니다.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미래의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인도 전용 모델을 개발하는 팀을 만나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한 디자이너가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인도 고객들의 취향과 필요를 반영해서 차를 만들고 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차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만을 위한 특별한 차를 만드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현지의 요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현대자동차 임원진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사업본부 박철민 상무님이 직접 나와주셨어요. 아룬 씨, 아버님께서 현대차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 상무님의 첫마디에 저는 감격했습니다. 멀리 한국까지 온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다니요. 식사 중에 박 상무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저희도 인도에서 현대차가 현지 브랜드로 인식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우리가 원하던 결과였어요. 현지에 완전히 뿌리내렸다는 증거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현대가 인도 기업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증거였던 거죠.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전기차 개발팀, 자율주행 연구팀, 친환경 기술팀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들이 인도에서도 활용될 거예요.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저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도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프리야, 정말 대단한 하루였어요. 현대자동차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알겠어요. 아내도 제 흥분된 목소리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보, 많은 것 배워와요.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해야겠어요. 다음 날은 울산 공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시작된 바로 그 장소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또다시 설렘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아침, 저는 서울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 속도와 안정성에 깜짝 놀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의 발전상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들,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장들,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들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울산역에 도착하자마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홍보팀 장영민 차장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룬 씨, 드디어 현대자동차의 심장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 차장님의 첫마디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현대자동차가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장 차장님이 울산 공장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1968년 정주영 회장께서 이곳에 첫 삽을 뜨셨을 때만 해도 여기는 그저 황무지였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곳에서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으셨죠. 장 차장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 중 하나가 된 이곳이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다니요. 정주영 회장의 비전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울산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공장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어요. 이곳에서 매일 수천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 차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매일 검사하던 부품들이 바로 이곳에서 조립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인도 챈나이에서 제가 하던 일과 한국 울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공장 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프레스 공장을 보았는데 거대한 기계들이 철판을 자동차 부품 모양으로 찍어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루에 2만 개의 부품을 생산합니다. 공장 관리자가 설명해 주었는데 그 규모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면서도 품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차체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정확하게 용접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들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면서 자동차의 골격을 만들어가는 광경은 정말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기술들은 전 세계 현대자동차 공장에 적용됩니다. 기술자가 설명해 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도 챈나이 공장도 이런 첨단 기술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도장 공장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도장 시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한 도장을 할 수 있는 기술에 저는 감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도장된 차체의 품질을 검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찾기 어려운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는 정밀 검사 시스템을 보면서 현대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집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립 공장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는 차체에 하나씩 부품들이 조립되어 가면서 완전한 자동차가 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엔진이 들어가고 내부 부품들이 설치되고 마지막에 바퀴가 장착되면서 한 대의 완성된 자동차가 탄생하는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기 보이는 차량이 인도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조립라인 관리자가 가리킨 차량은 제가 인도에서 자주 보던 크레타 모델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인도로 가서 인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울산 공장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대규모 식당이었는데 질서정연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인도에서 온 손님이라는 것을 안 직원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인도 음식도 좋아하세요? 챈나이 공장에서는 어떻게 일하세요? 그 같은 관심 어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품질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던 곳이었어요. 완성된 차량들이 출고되기 전에 받는 최종 검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한 대 한 대 꼼꼼히 검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인도에서 하는 일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의 품질이 결국 완성된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였으니까요. 품질관리팀 이경수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룬 씨가 인도에서 하는 부품 검사 업무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기술로 조립해도 들어가는 부품의 품질이 나쁘면 소용없거든요. 이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한국의 이런 첨단 공장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는 울산 공장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직접 사용했던 사무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검소하면서도 꿈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어요. 특히 벽에 걸린 세계 지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해외 진출 계획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도도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인도 진출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역사관에서 만난 해설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인도 진출을 결정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너무 먼 나라고 문화도 다르고 시장 상황도 복잡하다고 했죠. 하지만 회장님은 확신하셨어요. 인도 사람들도 좋은 차를 원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주영 회장의 해안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는 현대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가 되었죠. 해설사가 덧붙였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제가 사는 인도가 현대자동차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니요. 그리고 동시에 현대자동차가 인도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본 것들은 단순한 제조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한 나라에서 시작된 비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내일은 남양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또다시 설렘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아침, 저는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남양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화성시에 위치한 이곳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연구개발 거점이라고 했어요.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의 현재를 보았다면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인도에서 검사하던 부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설계되고 개발되는지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남양연구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연구소 건물들과 각종 시험 설비들을 보니 정말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아준 것은 해외기술협력팀의 박상진 부장님이었어요. 아룬 씨, 현대자동차의 두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부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현대자동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온 거였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디자인 센터였습니다. 수십 명의 디자이너들이 미래의 자동차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광경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크기의 자동차 모형을 만들지 않고도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한 디자이너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기술 덕분에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하죠. 그때 인도를 위한 전용 디자인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도 고객들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연구해서 인도만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어요. 디자인팀 리더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는데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기존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차량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엔진 개발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의 친환경 엔진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수소 연료 전지부터 전기 모터까지 다양한 동력원들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에 새삼 놀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인도의 기후와 도로 환경을 고려한 특별한 엔진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인도는 기온이 높고 먼지가 많아서 일반적인 엔진으로는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 전용 엔진을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엔진 개발팀장의 설명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연구소에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실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충돌 실험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속 60km로 달리던 차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분석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험에 수억 원이 들어가지만 고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안전연구팀장의 말을 듣고 저는 현대자동차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연구소 식당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연구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도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인도에서 어떤 차가 인기예요? 인도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질문들이었는데 저는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미래기술연구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10년, 20년 후에 자동차 기술을 미리 연구하고 있었어요. 자율주행 기술부터 시작해서 플라잉카, 심지어는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미래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험차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운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장애물을 피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모습을 보니 미래가 이미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술들도 결국 인도에 적용될 거예요. 자율주행팀 연구원이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젠가는 인도의 복잡한 도로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고객 경험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고객들이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도 고객들의 운전 패턴과 생활 습관을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인도 고객들은 가족 단위로 차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넓히고 편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 고객들을 배려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저녁 시간에는 연구소 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역사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부터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사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해외 진출 역사를 다룬 코너에서 인도 진출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1998년 첫 진출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이 사진과 자료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진출을 준비하면서 현지 문화를 연구한 보고서였어요. 인도의 종교, 축제, 생활 습관까지 세세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자동차 개발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의 다양한 언어를 고려해서 다국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한 과정을 보면서 저는 현대자동차의 세심함에 감동받았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던 중 한 코너에서 제 마음을 울리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진보, 프라그레스 포 휴메니티. 현대자동차의 슬로건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전 인류의 발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양연구소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미래차 시승 체험이었습니다. 아직 양산되지 않은 시제품 전기차를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 그리고 놀라운 가속력에 저는 미래 자동차의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인도에서도 이런 차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승 담당자의 말을 듣고 저는 기대에 찼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양연구소에서 본 것들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었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도도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인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한 곳이었어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의 흥분된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루나, 많이 배우고 와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잊지 마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해외사업본부, 인도법인, 연구개발본부, 그리고 홍보팀까지 다양한 부서의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이 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주셨다니 말이죠. 해외사업본부 박철민 상무님이 사회를 보며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룬 씨,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박 상무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현대자동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전 인도에서 출발할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부터 시작해서 본사 방문에서 느낀 감동, 울산 공장에서 본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남양연구소에서 엿본 미래 비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특히 현대자동차가 인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꿈 속에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던 임직원분들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인도법인 김성호 법인장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룬 씨, 인도에서 현대차가 현지 기업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변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은인을 알아보지 못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현대자동차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현지에 완전히 뿌리 내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연구개발본부 이정수 본부장님도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남양연구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변했습니다. 인도를 위한 전용 연구팀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기존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깊이 연구해서 맞춤형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홍보팀 이상호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셨어요. 이번 경험을 인도로 돌아가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해둔 답변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인도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점심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러 임직원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인도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인도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다양한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죠. 한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새삼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직접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부회장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너무 긴장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께서 먼저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서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아룬 씨, 멀리 인도에서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도는 현대자동차에게 매우 소중한 시장이에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부회장님의 첫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높은 분이 저를 가족이라고 해주시다니 말이죠. 부회장님은 현대자동차의 미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현대자동차의 철학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인도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무엇보다 인도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인도와 인도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부회장님께서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룬 씨,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인도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인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인도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약속드렸어요. 저녁에는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김민수 씨, 장영민 차장님, 박상진 부장님까지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만찬 중에 저는 짧은 인사말을 했어요. 일주일 전 인도에서 출발할 때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됐어요.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한국이 제게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나 외국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공항에서 배웅 나온 김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룬 씨,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여기는 이제 아룬 씨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감동과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인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편집해서 현대는 인도에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삶을 심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린 지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방송국에서 제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한국-인도 문화교류 담당자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저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에서 양국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인도를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자동차의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동맹이란 함께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경은 다를지라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현대자동차는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시작에는 언제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